안녕하세요, 루트나입니다. 추석 명절 모두 잘 보내셨죠? 일주일 남짓 지났네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프리오더 첫 수령 날이었죠. 지난 9월 21일 금요일 오후에 구독자님들께 약속드린 것처럼 세일즈 텍스가 전혀 없는 뉴햄프셔 락킹엠파크에 위치한 애플스토어에서 구독자님들 새로운 아이폰 XS와 맥스를 직접 픽업해 왔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좀 고생스러웠던 느낌을 표현해 보고 싶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또 여행 가는 것 같아서 좋았다 라고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와, 제작 의도가 살았네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고생은 좀 했지만요, 사실 저는 애플 스토어에 가는 것을 정말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저에게는 즐거움 그 자체죠. 언제 지나가다가 불쑥 들어가도 애플 스토어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오랜 친구처럼 저를 반갑게 맞아줘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주는 진심이 느껴집니다. 또 그게 강압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편안하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오랜 친구 집에 연락 없이 그냥 놀러가서 야, 나 왔어 라고 해도 언제나 반갑게 맞이해주는 것처럼 말이죠. 애플의 이모티콘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실제로 애플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항상 저를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비싸지만 제가 다시 애플에 가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많이 늦었습니다. 제가 보고 듣고 만지고 또 생각한 아이폰 XS와 아이폰 XS 맥스의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키징입니다. 북미판 이번 아이폰 XS와 XS 맥스의 패키징을 작년에 출시한 아이폰 X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폰 제품은 다른 제품과 달리 겉 비닐 포장을 뜯을 때 칼과 같은 다른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화살표 마크의 비닐을 살짝 들어 올리면 한 번에 비닐 포장을 벗길 수 있습니다. 박스를 열고 구성품을 보면 아이폰, 설명서와 스티커, 유심핀, 라이트닝 케이블, 이어팟, 그리고 110V 5W 충전기가 들어있어요. 아이폰 X는 3.5mm 헤드폰 잭이 들어있었는데 아이폰 XS와 XS 맥스 모두 $9 상당의 3.5mm 헤드폰 잭은 빠졌습니다. 이건 마치 애플에서 이제 3.5mm 헤드폰 잭은 정리하고 라이트닝 이어팟, 에어팟을 사용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아직 맥북 프로의 3.5mm 헤드폰 단자를 남겨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아이폰 유저라면 저와 비슷하게 아이폰 상자를 보관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새로운 아이폰을 구매하면 아이폰만 사용하고 모두 다 그대로 둡니다. 새로운 사용자는 구성품이 모두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저처럼 계속 아이폰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하는 구성품들이 쌓여 계실 거예요. 이걸 그대로 두고 계시면 리세일 밸류, 즉 중고가치 가격을 높여줍니다. 저는 심지어 아이폰 X에 있던 비닐 포장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다음에 중고로 판매할 때 가치를 높여주니까요. 될 수 있으면 모두 그대로 보관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이번 XS와 맥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OLED 스크린이 장착되었다는 것이죠. 처음 개봉을 하고 사과 그림을 한번 보고 설정을 하고 처음 아이폰이 사용 준비가 되면 제가 꼭 확인해 보는 게 있습니다. 바로 터치 스크린 손맛인데요. 언제나처럼 손가락 끝에 착 달라붙는 맛이 항상 정겹게 느껴집니다. 그 어떤 터치 스크린도 따라할 수 없는 애플만의 특허 기술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미세한 차이 하나하나가 우리를 더욱 빠져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XS와 XS 맥스에서는 A12 바이오닉 때문인지 이 터치 스크린의 손맛까지 살짝 조금 더 착 달라붙는 느낌?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애플에서 말하기를 이번 XS 시리즈는 아이폰 X에 비해서 15%가량 빠른 성능을 보장하고 전력 소모량은 40% 낮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픽 프로세서의 성능이 50%나 빨라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아이폰 X과 비교해 봤을 때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저는 조금 더 손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밝기, 선명도, 선예도 등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XS와 맥스에서는 OLED를 채택해서 그런지 색감은 미세하지만 더 진한 게 느껴집니다. 마치 같은 삼계탕이라도 맛집에서 파는 조금 더 우려낸 국물 같은 맛이라고 할까요? 비슷하지만 살짝 뭔가 더 진한 맛이 느껴집니다. 자, 세 번째는 아이폰 인증 현황입니다.
관련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작인 아이폰 10까지는 미국에서 구매하시는 경우 한국에서도 서비스와 리퍼를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올해부터는 안 된다고 말하는 내용이 유튜브 블로그들을 통해서 전파되었는데요. 이는 한국에서 아이폰을 직구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아이폰을 주로 구매하였었는데, 올해부터는 북미 버전 아이폰 XS 모델명이 A1920, 맥스의 모델명인 A1921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한국 출시 아이폰의 모델명은 XS A2097, 맥스의 모델명은 A2101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에는 기기가 동일한 기기였는데 올해부터는 미국 기기와 한국 기기는 같은 아이폰이지만 다른 기기가 된 겁니다. 물론 모델명이 달라도 한국에서 개통이나 사용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바로 AS와 리퍼 여부였죠. 애플 코리아에서는 이전까지 해외 모델의 경우 동일 제품명의 경우 AS와 리퍼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한국 내 아이폰 XS가 아직까지 출시 전이라서 애플 코리아에서 명확한 서비스 방침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플의 모든 제품은 월드 워런티를 포함하고 있지만 통신 관련 셀룰러 제품은 로컬, 즉 해당국의 규정을 우선시하고 있어요. 이에 애플 코리아에서 규정이 발표한 후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한간에서는 리퍼는 해주는데 한국 모델로 해준다. 올해부터는 모델명이 다른 제품은 일절 지원하지 않고 애플 케어 플러스도 전혀 적용하지 않는다와 같은 카더라 통신사의 썰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내용은 애플 코리아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오해가 없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의 아이폰을 다른 나라에서 서비스와 리퍼를 받을 수 있는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기기의 모델명과 인증 현황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X의 경우, 자, 세팅, 제너럴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Regulatory라는 탭이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확인해보시면 가장 먼저 미국 FCC에서 전파 인증 마크, 모델명, 인증 ID 번호 등을 확인하실 수 있죠. 여기서 나오는 모델명이 본인 아이폰의 모델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우리나라 KCC 전파 인증 마크 로고가 보이시죠? 로고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네요. 미국 FCC와 너무 비슷해 보이네요. 아무튼 인증 번호와 모델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 캐나다, 유럽,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멕시코, 러시아, 말레이시아, 타이완,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남아공, 아르헨티나, 필리핀까지 인증 여부를 쉽게 보실 수 있죠. 쉽게 말해서 여기 있는 나라에서 해당 폰의 수리와 리퍼를 요청하면 가능합니다. 자, 아이폰 XS의 인증 현황을 한번 볼까요? 미국, 캐나다, 유럽의 인증만 있고 다른 나라들의 인증은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인증을 획득하는 경우 이 Regulatory 탭에 해당국의 인증이 추가가 됩니다. 자, 한국은 인증이 없으니 이 아이폰은 한국에서 서비스와 리퍼가 안 되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자세한 수리 정책 여부는 해당국의 애플사에 연락하셔서 확인하셔야 가장 정확합니다. 이에 카더라 통신에서 오는 내용에 혼선이 없으시길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미국 직구 아이폰 XS와 맥스의 한국 사용 여부입니다. 우선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어떤 통신사의 제품을 구매해야 하나라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번 아이폰 XS와 맥스에 사용되는 모델명은 미국 내에서는 모든 통신사가 동일한 모델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구매 시 전액 지불 결제를 선택하셔서 통신사 잠금 장치인 언락이 완료된 경우에는 미국 내 또 한국 내 전 통신사에서 등록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저는 미국에서 통신사 AT&T에 언락된 아이폰 X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출장을 갈 때는 개통된 유심인 SK사의 유심을 사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한국에 들어가서는 SK 유심을 쓰는데요. 자, 보시는 것 같이 현재 T-Mobile XS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 유심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AT&T도 잘 잡히고 또 SK 유심 어떨까요? 물론 잘 잡힙니다. 메시지도 잘 들어오고요. SK 유심은 미국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호 강도가 높은 쪽에 미국 통신사와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제가 위치한 곳은 AT&T 신호가 약해서 SK 유심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T-모바일로 연결이 됩니다. 먼저 이렇게 미국 직구 제품을 구매하셔서 한국에서 쓰시는 분들의 경우 꼭 확인하셔야 할 사항은요, 구매 시에 Pay in Full, 꼭 전액 지불 결제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통신사의 경우 특별한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선택하실 수 있는 AT&T, T-Mobile, Verizon, Sprint에 해당 통신사의 유심이 들어가 있다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Buy without a carrier를 선택하시면 유심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미국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체류하실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단기 방문 시에는 선불 요금이 편리한 T-모바일이 다른 통신사보다 유리합니다. 따라서 직구하실 때 T-모바일로 사두시고 T-모바일 유심을 잘 보관하고 계셨다가 미국에 방문하셨을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리점마다 다르지만 유심값으로 2불에서 7불까지 받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T-모바일을 더욱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개통해서 사용하실 때는 꼭 대리점에 가셔서 미국 직구로 구입한 폰인데 최적화를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최적화라는 것은요, 통신사 설정 최적화라서 대리점에서 설정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통화 음질을 비롯해서 자질구레한 오류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한번 대리점에 들리셔서 최적화 설정 후에 사용하시길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 체류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 두 가지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와 같이 AT&T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AT&T의 고질적인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죠? 시그널 자체가 너무 약해서 도심 위에는 안테나 수신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또 도심 속에서도 지하나 콘크리트 장애물이 둘러싸여 있는 경우에는 푸어 시그널 현상이 나타나죠. 이런 경우에는 와이파이 콜링 설정을 해주면 심지어 안테나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도 와이파이만 잡아주면 전화를 보다 선명한 음질로 깨끗하게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설정 방법은요, 영문 버전에서는 세팅, 셀룰러, 그리고 중간에 AT&T의 와이파이 콜링 탭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콜링을 하면서 다른 기기인 맥북이나 아이패드에서 연락을 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Add Wi-Fi Calling for Other Devices를 활성화시키시고요, 아이클라우드에 해당하는 제품들을 로그인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미국에서 아이폰을 사용하시더라도 한국 유심이 필요한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첫 번째는 한국에도 자주 왔다 갔다 하실 일이 있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한국에 자주는 가지 않아도 한국에 있는 웹사이트 등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인데요. 특히 이 두 번째 경우에는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유학생분들이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 쇼핑몰과 같은 특정 웹사이트에 가입 또는 결제해야 될 때 인증 방법 등이 정말 불편하고 계속 다운되고 정말 짜증나서 한국 웹사이트 최종적으로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언락폰과 한국에서 개통한 유심이 있으면 이런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됩니다. 바로 전화 인증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통신사 약정으로 언락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통신사 약정을 쓰고 있지만 특정 방법을 통해서 언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사 언락이 꼭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카메라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이폰 XS 맥스 카메라는 변한 게 거의 없지 않냐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애플 공홈 사양 비교에서도 달라진 것은 향상된 bokeh 효과 및 심도 제어 기능을 지원하는 인물 사진 모드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톡 튀어나와 있는 카톡 티 디자인도 그렇고 외관상에서 특정하게 눈에 들어오는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XS와 맥스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적인 업그레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HDR입니다. 스마트 HDR을 사용하면요, 셔터 지연이 전혀 없는 움직이는 물체를 촬영할 수 있고 이미지에 모션 블러가 생기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서 연사로 찍은 사진 중에서 4장의 우수한 사진을 캡처해서 어둡고 밝은 부분을 모두 반영해서 최상의 사진을 제공해 준다는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HDR 사진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셔터 반응 속도와 또 모션 블러 현상 때문에 사진을 모두 건지기는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말끔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 HDR입니다. 두 번째는 향상된 bokeh 효과 및 심도 제어 기능입니다. 아이폰 10의 출시를 준비하면서 애플은 카메라 기술 엔지니어들의 연구를 집중하였습니다. 이에 아이폰 10에서 처음으로 아웃포커싱이 가능하게 하였고요. 새로운 아이폰 XS 맥스에서는 이 아웃포커싱 효과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포트레이트 모드에서 사진을 찍으면 보다 전문적인 색조와 피사계 심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죠. 제가 가장 놀란 부분은 바로 저조도 성능의 향상입니다. 스마트폰 사진 촬영의 큰 단점, 많은 DSLR 카메라조차도 야간에 찍는 저조도 촬영은 쉽지 않습니다. 사진을 촬영해도 심한 노이즈 때문에 대부분 쓸 수 없는 이미지가 되어버리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아이폰 시리즈에서는 사진과 비디오 촬영 모두 개선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조도에서 전작인 아이폰 10과 비교해보면요, 스크린에 나타나는 불빛 자체도 다르게 나타나요. 아이폰 10의 경우 불빛이 번지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번 아이폰 10에서는 그런 현상이 없어졌고요. 또 노이즈가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이폰 10과 10s 그리고 맥스와 비교해서 촬영을 꼭 해보시길 권장해드리겠습니다. A12 칩 또 옥타코어 뉴럴 엔진의 업그레이드가 보여주는 작지만 큰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애플은 또 톤 매핑, 개선된 컬러 렌더링 그리고 스테레오 비디오 녹음도 업그레이드해서 사진과 영상 촬영의 즐거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광학적인 업그레이드 없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발전한 것 자체가 저에게는 꽤나 놀라운 변화인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무게와 그립감입니다. 아이폰 10의 무게는 175g이고요. 아이폰 XS 무게는 179g입니다. 이는 비닐을 벗기지 않았기 때문에 비닐을 벗기면 동일한 무게일 것으로 보이고요. 아이폰 XS의 경우에는 211g, 역시 비닐을 벗기면 207g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맥스가 약간 더 무겁긴 하지만요, 실제로 들어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맥스가 XS보다 크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요, 맥스를 조금 사용하다 보면 오히려 XS가 좀 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손이 좀 작은 편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립감이나 터치하는데 맥스가 불편한 점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물론 두껍고 중량감 있는 케이스를 사용하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애플의 실리콘 케이스를 사용하면 보다 더 좋은 그립감에 한 손에 들어오는 XS와 맥스를 경험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 XS와 맥스가 별로 업그레이드 된 것이 없어 보이지만 막상 써보면 다른 점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실 S 시리즈로만 업그레이드 하시는 S테크 트리어 분들께서는 충분히 만족해 하실 만한 발전인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서 그런데 왜 아이폰 비닐을 벗기지 않는 거지?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제가 구매한 아이폰과 아이폰 XS를 직구 구매 대행을 원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빨리 보내드리기 위해서 완전 개봉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신 아이폰의 구매를 원하시거나 추가로 완전히 새로운 독립한 아이폰 구매 대행, 배송 대행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쪽의 링크를 활용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클릭과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